와, 지난 24시간 시장이 정말 정신없었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인수합병 루머 때문에 시장이 막 술렁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장을 움직인 핵심 뉴스들을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실적은 엄청 좋게 발표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뚝 떨어진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정말 거대한 파트너십을 딱 발표하면서 우리 미래는 이렇습니다 하고 기대감을 확 높인 기업도 있었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봐야 할까요? 그 답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똑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한 곳은 웃고 한 곳은 울었습니다. 이 두 기업의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좋은 소식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랜딩클럽입니다. 주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야, 시장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다 되네요. 아니,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냐고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실적 때문이었어요. 주당 순이익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3배나 더 나왔으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니까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막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모든 기업이 이렇게 활짝 웃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어그부츠로 유명하죠? 바로 데커스인데요. 이 회사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4%나 뚝 떨어졌습니다. 방금 본 랜딩클럽과는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데커스도요, 매출이랑 이익 둘 다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어그도 잘 팔리고 호카도 잘 팔렸단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바로 미래였습니다. 앞으로의 매출이 어떨 것 같다 하고 내놓은 전망, 이걸 우리가 가이던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잘하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좀 불안하네? 하면서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린 거죠. 과거의 성공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주목한 셈입니다. 자, 이 두 회사의 사례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어닝 시즌의 시장은요, 단순히 과거 성적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미래의 청사진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두 회사 모두 예상치 상회라는 실적 발표의 기본 관문은 통과했어요. 그쵸? 하지만 랜딩클럽은 그 관문을 넘어서 압도적인 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데커스는 미래 가이던스라는 결정적인 허들에 딱 걸려서 넘어져 버린 셈입니다. 결국 시장의 평가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미래를 위한 투자 소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새로운 계약이나 신기술을 통해서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는 기업들의 아주 발빠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어요. 먼저 나중에 내기 서비스 BNPL의 최강자죠. 어펌이 월드페이랑 손을 잡고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요, AI가 직접 블록체인으로 결제하게 만드는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을 내놨고요. 가구 파는 웨이페어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내 방을 꾸며보는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카콜라, 친환경 포장재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ESG 경영에도 속도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미래 시장을 먼저 잡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특히 어펌과 월드페이의 파트너십은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드페이를 쓰는 정말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앞으로는 어펌의 나중에 내기 서비스를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와, 이러면 결제 시장의 판도가 또 한 번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시장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루머부터 좀 위험해 보이는 신호들,
그리고 큰 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루머가 바로 이겁니다.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심지어 주당 얼마 하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나왔다고 해요. 물론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매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읽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확 쏠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요, 사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스테이트나 몬스터의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거, 이런 내부자 매도는 당연히 안 좋은 신호로 읽히겠죠. 또 다른 쪽을 보면 스타벅스의 노사 갈등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텔라닥의 CFO가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하는 이런 회사 내부의 악재들, 이건 역시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는 아주 중요한 리스크들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신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바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로빈후드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영향력이 아주 큰 투자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고래 따라가기, 즉 웨일 워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아크인베스트가 우리는 로빈후드의 미래를 아주 밝게 봅니다 하고 시장 전체에다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까요? 시장의 다음 스텝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여기, 실적 발표 캘린더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 주에도 정말 굵직한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회사인 코스타, 스트리밍 플랫폼의 강자 로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회사인 로켓 컴포니스까지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데커스 사례에서 봤잖아요. 이 회사들의 실적, 그리고 특히 미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 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켜봐야겠죠?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희망과 불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AI 같은 신기술이 미래는 밝다 하고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부진한 실적 전망이나 복잡한 M&A 루머가 앞날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의 안개를 막 피우고 있죠. 과연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상반된 흐름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울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올 남은 분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